거의 안 나올 것 같으니 넘어가세요. 요 2차 때만 좀 기억해 주시고, 요 참고는 2차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한후 신고에도 깎아주는 거 예전에 법인사 때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갈로 3번은 국기법 내용이에요. 여기 이 동네 부가세 법인세 등에서 안 나올 것 같으니 요거는 국기법의 말 문제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갈로 4번은 아까 얘기했었죠. 법에서 정하는 이제 신청 기한 등이 있는데, 신청 기한 지나서 하더라도 1개월 안에 하면 원래 그 기한과 관련된 가산세의 몇 프로? 5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산세 한도인데 얘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찍으세요. 자, 이제는 뒤에 문제 좀 풀고 마칠게요. 18번. 자, 여러분들 가산세와 관련해서 사례형 계산 문제는 못 푼다고 할지라도 말 문제는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납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될 건데 뒤늦게 발급한 거겠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의 확정 신고 기한 이내에 발급하면 후발급 중에서도 뭐 지연 발급이고, 지연 발급이면 몇 프로?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고. 두 번째, 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으로 줬다. 자, 우리 회사의 재화를 종업원에게 공짜로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개인적 공급인 거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한 개인적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것이죠. 그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원래 발급 안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가액이 3억 원인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자, 이 3억 원은 뭐 할 때 의미가 있어요? 이 3억 원 미만은 뭐 할 때 의미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세금제 할 때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런 자가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기한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하면 한 건당 얼마? 200원씩 연 100만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전자전송세금제 문제 맞고요. 네 번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광고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에서 만 원을 공제한다. 맞죠? 앞에서 강조하기를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하고 전자전송세액 공제는 예정 확정 다 되지만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언제만 돼? 확정신고 시만 되고 얼마 빼주고? 만 원. 근데 특이한 것은 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건 당연 상식인데 옆에 있다시피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거. 법인세 속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사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A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B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에 신고 납부했다. A에서 매출했으면 A에서 내야 될 건데 B의 매출로 B에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과세납부고 B는 과세납부죠. 납부지연 가산세 물려 안 물려? 안 물린다라고 했죠. 그때는 이제 A 사업장 과세납부원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틀린 거. 오른쪽에 19번은 숙제 20번. 가산세 계산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3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6월 24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볼게요. 우리가 3월 25일 날 사업을 개시했으면 언제까지는 등록 신청해야 돼? 이날로부터 20일이죠. 그럼 이날로부터 20일이니까요. 4월 한 14일 정도 되겠네. 여기까지 하겠죠. 그럼 4월 14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될 건데 6월 24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늦었죠. 그때 늦었으니까 미등록 가산세 물리는 건 당연하고, 그때 물릴 때는 약간 늦었어, 많이 늦었어? 많이.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이 4월 14일까지잖아요. 그럼 이때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50%가 가죠? 4월 14일부터 1개월 이내 하면 깎아주고 1개월 이내 안 하면 깎아주죠. 오해하시면 될 게, 선생님 통상 지연과 미는 확정신고 기한 아닙니까? 그것은 세금계산서하고 학교표 쪽 얘기인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확정신고 기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은 1개월이에요. 아시겠죠? 세금계산서하고 학교표만 지연 미가 확정신고 기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거 그대로 다 가산세를 물리고 1%. 그때 공급가액은 사업 개시일인 3월 25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일까지예요, 전날까지요? 전날인 6월 23일까지의 공가액, 거기에 1% 맞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동그라미 2번 올해 개정사항 때문에 이거 정답이 안 돼요. 해서 문제를 고칠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에 보시면 2%라고 돼 있죠? 그걸 1%로 고칠게요. 동그라미 2번에 2%돼 있는 것을 화이트로 지우시고 1%로 고칠게요. 자, 해보자. 24년 3월 25일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했다. 그랬다가 4월 25일에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까지. 그럼 이게 바로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인 것이겠고, 그때도 우리 가산세 물릴 것이죠. 사업 개시일인 3월 25일부터 확인된 날인 4월 25일에 전날인 4월 25일까지의 공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 물리는 것이다? 2%를 물리도록 계정되었죠. 근데 문제에서 1%만 물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자, 실제로 거래는 있었는데 거래는 갑이 을에게 팔았지만 갑이 을에게 판 게 아니라 A가 을에게 판 것으로 생계산서 끊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허위 발급이라고 하죠. 허위 발급이면 몇 프로요? 2%. 허위 과다는 2%, 가공은 3%. 네 번째, 재화를 공급받고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았다. 얘도 역시 뭐다? 허위 수치겠고, 허위 수치는 매입자도 똑같이 몇 프로? 2% 맞고요. 다섯 번째,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이거다 가공이죠. 가공일 때는 몇 프로? 3% 맞겠고. 21번 모르겠습니다. 사업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면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가 안 물리죠. 배우자는 괜찮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예정 신고 시 제출해야 될 매출 합계표를 확정 신고 시 제출했다. 자, 그러면 뭐 물린다? 매출 합계표 가산세. 참고로 얘들 오해하시면 될 게, 매출 합계표의 후제출과 매입 합계표의 후제출은 완전히 컨셉이 달라요. 지금 무슨 케이스인 것이다? 매출 합계표의 후제출인 거예요. 매출 합계표는 후제출하는 순간 무조건 나쁜 놈인 거예요. 자, 그때 예전 걸 확정 때 제출했으니까 지연 제출이어서 몇 프로? 0.3이고. 상대적으로 확정 신고 제출해야 될 것을 수정 신고 때 제출하면 이거보다 미제출이어서 0.5겠죠. 따라서 우리 같아 달라? 다르죠. 네, 동일하게 부과된다 했으니까 틀리겠죠. 앞에 건 지연 0.3, 뒤에 건 미 0.5.
세 번째, 예정치 제출해야 될 매입 합계표를 확정때 제출한다. 자, 지금 매입의 제출이잖아요. 매입 합계표의 제출은 매입 합계표 제출은 나쁜 놈, 불쌍한 놈, 불쌍한 놈이어서 가산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됐다고 해서 틀렸죠. 다만 매입 합계표 제출임에도 유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결정 정정치 제출하는 거 이것이죠. 네 번째, 간편 사업자 등록 대상인 국유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맞죠? 요 올해 초에 개정된 거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4월 22일에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4월 20일이 공급시기면 이날 받아야 되겠지만 6월 달에 받았으니까 후수치인 것이겠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늦게 받았으니까 매입세액 불응되겠지. 가 되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이제 뭐다? 1차 지연인 거. 1차 지연. 1차 지연이니까 밑에 매입세액 공제 되는 것이고, 대신에 가산세 0.5% 물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이제는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 건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필수라고 붙어있는 계산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근데 대부분은 뭐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22, 25만 할게요. 나머지 23하고 뒤에는 26은 안 할 건데, 선생님 좀 고득 좀 하고 싶어요 하시고, 고득 좀 필요 없어요. 22, 25 정도만 할게요. 아시겠죠? 자, 22. 다음 자리 이용하여 24년 4월 1일에 과세 사업을 개시한, 그래서 요거 신규 사업자네요. 그럼 참고로 4월 1일 날 사업자 등록하면, 4월 1일 날 사업 개시하면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돼요? 1일부터 20일이니까 4월 21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밑에 가로 2번 문제 가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4년 5월 30일이어서 어떻게? 등록 신청 기한을 지났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일단 머물리겠다.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알고 계시고, 다시 위에 24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매출세액에다가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납부세액에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을 이제 구해보라라는 문제고, 먼저 바로 1번. 매출 및 매입의 대역은 다음 같다 해서, 자, 매출이 봤더니 내가 사업을 개시한 4월 1일부터 1기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이제 매출액 전체 합계액 1억 1,500이죠. 자, 그때 가로 3번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생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다라고 해서, 자,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매출세 구할 때 우리 부가세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세에서 과세하게 되는 매출은 1단계, 2단계만 충족하면 되지 뭐가 필요 없다? 네 가지가 필요 없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고, 거래징수가 필요 없고, 과거의 매입세 공제부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했건 잘 발행 안 했건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기간의 매출액 1억 1,500의 10%인 1,150만큼의 매출세를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있는 매입액은 바로 4번에 보시면 매입액은 전부 다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세금계산서 다 잘 받았고, 매입세 공제라는 절차도 다 이행했대요. 자, 일단 세금계산 수치라든지 매입처리 합계표 제출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 제재를 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두 종류의 제재가 있다. 매입자의 매입세 공제와 가산세.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업자 등록이 문제니까 매입세 공제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자, 이제 볼게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 했냐면 5월 30일 했는데, 5월 30일 이후는 당연히 다 된 것이겠죠. 근데 5월 30일 이전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이니까 원래는 안 돼야 되지만 언제까지 신청하면 뭐는 되는 것이다. 그럼 했었죠. 내가 24년 1기에 매입세 공제 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 24년 7월 20일까지. 근데 얘는 7월 20일 이내인 것이니까 어디까지는 되겠다? 24년 1기인 24년 1월 1일부터는 되는 것으로 바뀌고, 그전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위에 있는 매입이 왔더니 전부 다 24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인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시점 이후니까 다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거기 총 매입액이 6,500이고 6,500의 10%인 650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가 될 것이고, 그럼 납부세액은 500이 되겠네. 여기까지 아시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제재는 두 가지인데, 금방은 매입세 공제 제재를 받던 것이고, 이제는 그와 별도로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을 지나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있죠. 그때 그 가산세는 매출액의 1%여서 매출적 제재인 거야. 매입적 제재는 우리가 다 했고, 이제는 뭐 매출적 제재. 자, 그때 매출적 제재는 물려야 대상이 맞겠지. 아까 했듯이 언제까지 등록 신청해야 돼요? 4월 20일이니까 4월 21일까지 등록 신청해야 될 것인데 5월 30일 날 등록 신청했으니까 늦게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 1%인데 그때 공급가액은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의 전날까지. 등록 신청일이 5월 30일이니까 전날이면 언제? 5월 29일까지. 그래서 거기 4월부터 5월 9일까지가 4,200. 그 다음에 이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3,000. 요 금액들의 몇 프로? 1%. 또한 우리 이제 이 미등록 가산세에 50% 깎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50% 깎아주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인 4월 21일부터 한 달이 언제까지? 5월 21일까지 등록 신청하면 우리는 50% 깎아줄 것인데, 등록 신청 언제 했어요? 5월 말. 1개월 지나서 등록 신청했으니까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줘. 그럼 7,200이 10%니까 0.72가 되고, 그럼 전체 금액은 5.7이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의 자료에 따라 과사업자인 A에 대한 24년 1기 과세기한에 부가고지세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부가고지세액은 뭐냐면 어떤 사업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과세관청이 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경정으로 내야 될 세금을 정부가 고지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제 세무조사로 고지할 때의 세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내야 될 게 과소납부세액 내야 돼요. 내가 당초에 신고를 적게 했으니까 이거 내야 될 뿐만 아니라 and 동시에 뭐도 내야 되는 것이다. 신고 납부를 잘못했으니까 뭘 내야 되겠다? 가산세.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세무조사로 이번에 총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라고 하면 덜 신고 납부한 과소납부세액에다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 이 둘을 결합하는 개념이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과소납부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시험에서는 틀림없이 이제 자료가 주어지면 신고를 잘못한 세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가산세가 얼마인지를 이제 항목별로 이제 구하는 이런 식의 양식으로 구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가로 1번. 주식회사에는 24년 1기 확정 신고할 때 신고 납부 기한인 24년 7월 26일, 가로 열고 7월 25일은 일요일인 것으로 가정한다. 뭔 뜻이냐면 우리 국기법 배웠을 거예요. 원래 1기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지만 그날이 지금처럼 일요일과 같이 빨간 날이면 신고 기한은 자동 연장이 되죠. 언제로? 7월 26일로.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26일이에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 아래와 같이 이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했다. 그래서 이제 숫자들 나오죠. 근데 가로 2번. 가나의 세무서당의 세무조사 결과 아래 사실이 확인되었고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건 아니고. 첫 번째 사건. 주식회사에는 24년 5월, 24년 1기죠. 세무조사하는 기간. 그 24년 5월에 가백의 기계장치를 5천에 팔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때도 누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뭔가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사건이 나오면 두 가지를 분석한다. 첫 번째는 이 사건으로 당초에 신고 누락한 세금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야? 5천이지. 그 5천 신고해야 되냐 돼? 아니, 기계장치 파는데 왜 신고 안 해야 돼? 해야지, 신고해야지. 아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5천의 10%에 해당하는 500의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 500 지금 반드시 내야 되겠지. 근데 동시에 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누락하는 것이겠고 부정이라고 빨리 써주고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하시고. 그다음 이제 뭐 구하냐면 우리 가산세는 이제 신고 납부 가산세에서 세액의 몇 프로짜리도 있고 공급가액이 몇 프로짜리도 있잖아요. 세액의 몇 프로는 이 세액을 다 구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액의 몇 프로 가산세는 제일 마지막에 구하도록 하시고, 이 사건은 공급가액이 몇 프로 가산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재화의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것인데 발급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안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가산세고, 지연 발급이에요, 미발급이에요? 미발급이니까 2%. 그래서 5천에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미발급 가산세 물려야 되는 것이다. 되시죠? 자, 이제는 매입세액에는 24년 6월에 지출한 업무 추진비, 접대비 관련 1,000만 원 매입세액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위에 갈로 1번에 이제 자료를 들어가 보시면 이자의 매입세액이 2,800 있잖아요. 그 매입세액 공제 2,800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접대비가 있다는 거예요. 2,800 받았어야 돼? 2,700 받았어야 돼? 2,700의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2,800의 공제를 받았으니까 옛날에 100만 원이나 과다 공제 받은 거죠? 토인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거 과소신고세액의 100만 원만큼 내가 과거에 100만 원 많이 공제받아가 적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에 돌아가서 주식회사에는 동매입세액을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착오로 공제했다. 실수였다는 거예요.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100은 뭐다? 일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에 몇 프로 가산세 있어요? 이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라든지 합계표 관련 가산세라든지 문제는 없잖아요. 왜 없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인 것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처벌 합계표 제출하래 제출하지 말해 제출하라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은 걸 매입처벌 합계표 제출해서 신고서까지 들어가는 건 좋아요. 다만 신고서에 넣은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00만 원 불공제로 빼야 될 걸 그것만 하는 것이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제때받고 세금계산서 받은 걸 합계표에 제출하고까지는 잘한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신고서 양식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2,8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큼 불공제로 신고서에 빼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안 뺀 잘못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계산서라든지 합계표의 오류는 아닌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나 합계표 가산세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과소신고세액은 600이고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몇 프로 쪽 가산세는 됐고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신고 가산세를 물려줘야 되고, 그때 신고 가산세인데 부정 과소인 500에 대해서는 40%고 일반 과소에 해당하는 100에 대해서는 10%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고 가산세 감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우리는 신고 가산세 감면은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 같이 자수한 놈만 갚아주는 것인데 지금은 자수한 거예요, 세무조사 시 적발된 거야? 세무조사 시 적발된 거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요 금액 200 0.6해서 210을 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신고도 600을 적게 했다면 납부도 600을 적게 한 것이니까 납부 가산세를 물려줘야 될 것이고, 근데 납부 가산세가 좀 어려운데, 자, 이놈 당초 신고 납부 기한은 24년 7월 26일이야. 요게 이제 당초 납부 기한. 근데 얘는 이때 안 낸 금액을 자수로 냈어, 고지서로 냈어? 고지서로 냈죠. 왜? 세무조사니까. 세무조사는 고지서로 내는 거예요. 자, 거기 갈로 3번에 보시면 주식회사 A에 대한 부가 고지세액의 납부 고지일은 25년 6월 2일. 그래서 여기 25년 6월 1일 날 고지서가 발부. 고지. 근데 그 고지서에서는 언제까지 내라고 되어 있냐면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25년 6월 20일.
고지서 납부 기한이에요. 근데 언제 냈대? 고지서 납부 기한일에 납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법인세 할 때, 이때 이제 늦게 낸 기간, 요때 내야 되는데 요때 냈으니까 늦게 낸 기간이 요게 1번, 요게 2번, 그리고 고지서 납부 기한 지난 게 3번인데 기억하시죠? 지금 고지서 납부 기한 지나지는 않으니까 3번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1, 2 다 들어가요? 1만 들어가요? 1만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때 1의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불산입, 말일은 산입이 돼줘야 되지만 법무부가 요게 잘못되어가지고 요거 2번 기간을 제외할 때 2번 기간은 어디에서부터 제외하라? 고지 1부터 제외해서 요것도 이렇게 동그라미다 여기 있었죠?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 가산세는 내가 당초에 안 낸 금액이 600이고 600 곱하기 기간 곱하기 만분의 2점인데 그때 그 기간은 출발하는 초일이 24년 7월 60일인데 7월 26일 안 들어가니까 7월 27일부터 다시 종료일은 25년 6월 1일인데 25년 6월 2일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6월 1일까지. 그래서 이거 일수를 계산하시면 요 일수가 310일이 나와요.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0.4092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냐? 여기 있는 과소납부세액 여기 600. 그 다음에 가산세는 2.1하고 그 다음에 이제 0.4092가 되어서 전체 합계하면 8.5092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를 총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부가세, 가산세 문제가 말 문제로만 나왔지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전혀 안 풀고 지나가면 조금 거시기해서 2개 정도 풀어봤는데 표정이 매우 안 좋군요. 그래서 여러 계시는 분들은 계산까지 준비하시고 여러 안 되시는 분들은 말 문제는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2차까지 대비해서 좀 가산세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그건 좀 선택이 맡길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장을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7장을 해야 될 건데 7장은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에 하자 있죠. 그래서 아마 한 2교시 정도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근데 이제 간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안 하고 시험 치면 그러니까 수업 중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대충 힌트는 드릴게. 그래서 이제 힌트를 이제 쉬는 시간 이제 집중 기억하신 다음에 모의고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우리 이제 마지막 종강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자. 수고하셨습니다.